안녕하십니까, 로이킴입니다. 이 FTP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출처를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the Party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거기에 이렇게 쪼물딱거려가지고 딱 했더니 나온 거예요. 영원히 당과 함께 건이죠. 건당주 당과 함께 뛰자. 중국 해커 개입의 팔로우 더 파티는 국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국제 사기극.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망신이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공산당과 직접 협약을 맺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기의 세계보기 김미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5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국 관련돼서만 하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모종의 이런 디지털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지레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시간을 공고하지 않고 살짝 피해서 지금 5시 30분에 한번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팔로우 더 파티란 무엇인가? 공산당의 통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대결,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환기 세계보기는 이런 선거 부정 문제, 지금 한국 내 국내 작은 이슈보다는 이 거대한 뷰 속에서 지금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는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쯤은 이 선거 문제를 지금까지 제가 조감해왔던 큰 틀 속에서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은 기습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VOM 방송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대하는 분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VOM 방송은 대중 버전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최대한 많이 보고 깨우게 할 만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지금 한국에서 어떤 비어있는 영역,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꼭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아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은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지 못하더라도 지도자들은 또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누는 그런 방송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까지 각성되는 그런 것이 참 좋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지금 단계는 지도자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선거 부정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액션이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는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일들이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이 자살로 지금 돌아가셨는데, 고 박원순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척하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이 자살했다, 이건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시에 우리 회사도 있고 또 서울시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 큰 사건이라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불행한 일을 겪고 있거든요.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것을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소낙비가 지금 내린다, 이 정도까지 아주 일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지방에 따라서는 가령 저희 집처럼 아주 저기 남쪽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피난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당장 총칼에 의해서 가족이
죽거나 이런 사건인 사람들에게는 6.25 전쟁이 말 그대로 대사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너무너무 큰 사건들이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사건을 큰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남의 일, 작은 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큰 사건이 어쩌면 그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일지도 모른다 이런 걸 말해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다, 선거 부정이 있다 이것보다 어쩌면 이 세계사적인 대격변 속에 한국의 이 부정선거는 뭔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황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나름대로는 확신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팔로우 더 파티란 무엇인가는 단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다가 우연히 발견한 어떤 종류의 뭐 우연한 사건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대 2020년 역사의 거대한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견이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수천만은 아마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답답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난 5월 28일에 벌써 그 대법원이 발표할 때 지금 그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 관련돼서 선거 무효 소송만 137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 소송이 2건이 있었고요. 유권자들이 낸 소송이 110건, 후보자가 낸 소송이 26건, 정당이 낸 2건, 기타 1건 이렇게 해서 벌써 5월 28일에 낸 소송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7월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걸 답답해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거소송이라는 것은 기본 원칙이 빨리 끝내는 것이거든요. 선거소송 이거 길어봤자 피곤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낸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6개월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소송이에요. 그래서 6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검표를 하면 되게 한 2달 정도 안에 재검표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선거 관련돼서 의혹은 항상 제기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벌써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뭐 선거 때마다 소송이 있고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도 이번 그 선거 부정 문제는 좀 다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다름이라는 것은 제가 올인하고 있는 것. 그전에는 저는 선거 부정 얘기가 있고 좀 의심이 가도 그렇게 제가 심각하게 뛰어들고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정말 부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 부정이네, 뭐 한번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건 뭐 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문제에 이렇게 접근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선거 부정이 있어? 이렇게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얘기했더니 전화가 막 쇄도하는 거예요. 전화가 막 쇄도하는데 그 전화를 저한테 주신 분들의 공통점이 이공계 또는 문과라도 회계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 처음에 기계공학 뭐 아니면 의대 이런 분들이 계속 연락을 해서 선거 부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할 때 처음에는 설마?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공계 분들이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3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이 선거 통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법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선거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과고 그 수학을 제가 수학을 잘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수학을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수학을 거의 만점을 맞아야지 대학에 가는 그런 상황에서 입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계나 확률 같은 건 저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그 감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 정도의 감각으로도 이 그 선관위가 발표한 통계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상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전개되고 났을 때 아, 이거 뭐 증거 없어, 믿을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침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그 21대 총선 관련된 그 선거 부정 관련돼서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석 달 가까이 한국 시민사회, 특히 우파 시민사회가 상당히 현명하고 성실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잘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저희가 일단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잠깐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 부정에 뛰어든 사람들이 크게 3가지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크게 3가지. 일단은 입증을 하는, 증거를 찾는 이 프루프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 법률가들, 비법률가 중에서도 수학이나 통계에 관련된 또는 이 그 선거에 관련된 이 비법률가지만 전문가인 이런 이제 그 3가지 부류의 의견들이 있고요. 전문가,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비법률가 또는 그 이공계 또는 이 사회과학 이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션. 그 민경욱 의원이 당선 그 권에 들었던 후보 당사자로서의 액션, 그리고 또 유권자들, 뭐 100건 이상의 소송에 참가하고 또 여러 가지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함께 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입증 작업하고 이 의견을 내는 작업하고 또 각종 액션을 하는 작업 중에 여러분 어디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저와 그러니까 MPK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그리고 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목소리 VOA는 이 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의견을 내는 것과 프루프 입증을 하는 작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로 함께 하시는 도태우 변호사님은 블랙시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이 3가지에 모두 참여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입증 작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디베이트 방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디베이트. 저희는 선거 부정이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디베이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디베이트가 시작됐을 때 그 법률가가 아니지만 전문가인 맹주성 이사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견을 내셨어요. 그것은 그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21대 총선 부정의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 의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됐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로이킴이라는 그 시민이지만은 수에 상당히 민감하고 천재적인 그 직관 능력을 갖고 있는 로이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직접 만나서 그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직접 자신이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거든요. 그 무편집 직강이라고 해서 이분이 뭐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리고 설명을 잘하는 그런 분이 아닌데 팔로우 더 파티라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이 로이킴의 설명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업 프로그래머 그 프로그램 영역에서 공학 분야에서 30년 정도 일을 해오신 그 장모 그 사장님, 지금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직접 연락을 해 오셨어요.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셨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로이킴 가설이 틀렸다, 이상하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접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장 대표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로이킴 가설을 믿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이 의견을 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낸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하태경 의원이거든요. 아예 이분은 사기라고 말했어요. 사기.
그래서 이제 로이킴 씨가 그 고소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과연 사기일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왜 당신은 끝까지 로이킴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팔로우 더 파티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저는 팔로우 더 파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세 번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그 프로그래머인 그 장 대표님이나 로이킴 씨에게 직접 한번 해설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해설을 하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해설을 듣고도 항의를 하러 저기 카이스트 교수님부터 저희한테 항의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설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심지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내린 것이 제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한 만큼이 대중들에게 접근을 하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갖고 있는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법을 공부를 했거든요. 미국법하고 국제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독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선거부정 관련된 모든 사건이 기본적으로 그 법적인 과정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분들은 이것이 전 과정이 법적인 그 관계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들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설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는 그 법률가로서 여러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 법률가로서 나눈다는 것은 그 한국법 전문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법 전문가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 부정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형법과 민법과 행정법 이런 것이 다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 말하자면은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는 공안 관련된 이슈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뭐 모든 실정법적인 이슈보다 더 큰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민법적 또는 형법적, 행정법적 이런 모든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슈를 접근을 할 때는 과연 선거 부정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 그 여러 가지 로이킴이나 뭐 장 대표님이나 아니 그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선거 부정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하나씩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 문제에 접근하기에 좀 쉬운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그냥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저를 잠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